일단 화면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네. 공부해 보니까 어때 이 기업? 저는 솔직히 좀 그냥 별로였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회사의 매력을 알아야 돼.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인데 공부를 대충 했다는 거 이거 몰랐다는 거 이거를 몰랐다는 거. 자 일단 스타트하겠습니다. 아모센스. 자 아모센스는 자 일단 회사에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모센스는 신소재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전기차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식인데요. 자 충전소가 중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 항상 뭐 전기차 얘기할 때 모터, 감속기 그리고 배터리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실제 사람들 구매 의사 중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충전소에 대한 여부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충전소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가벼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충전소에 대한 그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턴어라운드 기업이라 하셨던 것처럼 이 충전소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예? 너무 이거는 등한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로벌 이제 시장 조사 마켓인 마켓에 따르면은 전 세계 무선 충전 시장이 3조에서 13조까지 성장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올해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아직 꼴랑 30억이네요. 30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혜진님도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새끼들이 3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무선 충전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밑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선 송신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하는 주파수에 맞춰서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전용 충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이제 시범적으로 지난해 2월에 했는데 이제 충전기는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 성능이 아직은 완속 대비 조금 빠른 이제 11kW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현재 세 곳에 이제 충전기 구축했는데 이게 75개까지 늘려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늘릴 예정이고 이 김필수 대림대학교 그 항상 그 논문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전기차 뭐 그 총괄 뭐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은 명함이 한 50개 돼. 그러니까요. 자기 전기차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기차 그래요? 협회 장인데. 그래요?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의 30-40%는 이제 무선 충전기로 채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도 이제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세계는 어떻게 충전 관련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일단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용 보조 배터리나 뭐 이제 자율주행 충전 로봇 그리고 이동식 충전기 이제 완속 및 급속 전기 충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장비 및 시설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거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새로 교체하는 교체 방식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이제 주차 및 주행 중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요 무선 충전 기술이 이제 아모센스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자체를 새로 교체하는 방식은 역시나 이런 이제 중국 요런 이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 내로 완전한 이제 충전한 거를 이제 교체를 하면서 충전 시간을 줄이겠다. 그리고 처음 차를 살 때도 배터리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렌탈해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개념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장점은 시간이고 그런데 요게 이제 절대적인 대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컨티넨탈 요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 내비게이션 통해 가지고 충전 패드 위에 정확히 이제 위치해 가지고 이제 충전 효율을 올리는 그런 형식의 이제 충전 방식을 고용하고 있고 요새 가장 핫한 기사가 달리면서 충전한다. 그래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는 그 주행 중인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좋다. 길이는 1.6마일,
1.6kg 이거 23년에 이제 완성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 30억의 그런 22억의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일반 도로와 비슷하지만 이제 금속 코일이 내장돼 있어서 이제 차량의 특수 수신기를 탑재한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무선 충전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아모센스가 휴대폰 충전 시장의 1바 그러니까 이 기술력에 대해서 아모센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됐고 이게 상용화되면 이제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아도 이제 되고 차량 내부를 좀 더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이제 뭐 차량 가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볼 수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 충전기 사업이 이제 10년도부터 10년 동안 무선 충전 기술 관련 특허가 299건을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처럼 도로에 코일을 내장하는 그런 기술이 169건 그리고 무선 충전 성능을 높이는 차폐 저감 기술과 코일 사이에 이물질을 감지하는 기술이 이제 한 70건 정도 되고 올해부터 이제 3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모 그룹은 보시면은 알짜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아모레퍼시픽이 없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IT 오토모빌 뭐 EV, 5G, 무선 충전, IoT, 뭐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사업 방향은 아주 잘 잡았다. 이 아모그룹에 대한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 지분 구조도 보시면 변규형이 이렇게 아모 회장으로서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 고려는 데스까? 그래서 아노. 아모그룹은 일단은 그 핸드폰 무선 충전의 절대적인 강자. 이 무선 충전에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무선 충전을 이제 했을 때 아모 센스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엄청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폐 시트란 뭐냐 그러면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때 자기 배당이 발생하면서 다른 기기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막아주고 수신부에 그런 이제 자기장을 누설 없이 최대한 집속되게 해서 충전의 효율을 올리고 이제 다른 기기의 고장을 막아주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센스의 이제 부분은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아주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비중도 상당수 여기 거의 한 7~80%가 무선 충전 부분에 있고 이런 이제 이런 센서 관련해서 이제 전장 모듈에 대해서 이제 진행도 하고 있고 뭐 이제 다양한 뭐 누르면 오르는 벨, 무선 신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뭐 이제 핸드폰 시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웨어러블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선 충전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고 완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이제 충전소라든지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이제 고객사가 이제 삼성 그리고 구글 그리고 GN 오디오 아마존, LG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모센스도 이제 삼성 관련된 주로도 이제 많이 연기가 되고 있죠, 대표님. 네. 그다음 갑자기? 그래서 이 회사는 소원. 연구 개발에 대한 아주 이제 대단한 회사입니다. 2008년 설립 후에 1000여 건의 국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8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12년에 무선 충전 차폐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출원해서 양산화에 성공한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매년 이렇게 14%에서 20% 정도 연구 개발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쏟고 있고 매출 비중도 무선 충전 차폐 기술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 모듈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뭐 라이트닝, LED 조명 이런 식으로 현재는 매출이 분야되고 있고 차후에 웨어러블과 AR 기기, 무선 충전 기술 뭐 이제 무선 충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 이 웨어러블 시장이 커가고 있는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매출 비중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또 얘네들 계획이 이렇게 있다. 전장 모듈 넣는 거 저것도 엄청나게 큰 건데. 요게만 있네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주목하신 이유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타 비율이 되게 높네요.
본적. 기타는 뭐야? 기타도 파나? 기타로 기타는 외적인 어떤 전자기타인가? 넘어가시고 네. 다양한 분야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로. 이 웨어러블 시장이 커 나가고 있다. 아까 보니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차폐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 평가에 A 등급을 맞았던 아주 훌륭한 회사이고 이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전장 자율주행의 때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뭐 IoT라든지 RF 소재 요게 이제 차세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될 것 같죠. 자, 이거 넘어가고 네 뭐 이제 뭐 제품 구성은 이렇게 요거- 보시면 될 요건 것 것 같습니다. 같고 네. 소재 쪽인 것 같아요. 네. 기타가. 암호그림. 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은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이제 방향성을 소위 정하는 구간에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은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을 추천하셨겠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미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펌핑할 확률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아모센스. 그래서 이제 뭐 차폐 시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NFT 안테나 이제 차폐 그런 시트 그리고 극박형 이제 극박형 뭔지 아시죠?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극박형? 극도로 빡쳤을 때 극도로 얇은 거 그 소위 그 동박? 아시죠? 네. 거기에 많이 뭘 아는 거죠? 저는? 네. 저는 뭘 잘 알고 있는 아시는군요. 걸까요? 네, 그래서 나 뭐 극도로 빡쳤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무선 충전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모듈 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CD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거. 네. 그래서 뭐 아모센스가 이제 LG전자가 이제 전기자 충전 R&D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모센스하고 협업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있고 뭐 이제 무선 공공 충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RF 모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자율주행 및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 통신 모듈과 정밀 센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선 기업이고 특허를 매우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적이 내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세라믹을 이용한 LED 기판, 고출력 파워 기판, 그리고 5G용 기판, 자율주행 자동차용 기판 등 세라믹 기판을 개발해서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고 RF 모듈 이것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회사라니까. 근데, 네네. 야, 근데 우리나라 무선 충전 기술에 30억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마음만 먹고 구독자 멤버하고 손잡아도 그 정도는 해주겠다. 막 엉뚱한데 무슨 자전거 길 놓는 데는 몇 조 놓고 일자리에는 몇십 조 놓고 하는데 정보가 짭니다. 아 진짜 곤장으로 좀 많이 맞아야 돼. 어쨌든 얘 되게 좋은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아직까지 막 그 무선 충전에 대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한 번씩 이슈가 나오잖아. 네네. 그럴 때마다 얘가 사실은 대장주거든. 뭐 동양 EMP도 있고 여러 개도 있지만 얘가 대장주인데 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뭐냐 그 저전력 그 뭐 모듈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사라는 게 아니라 요것도 좀 나눠서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한 거. 네. 뭐 이런 기업이 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기대가 되는 이지트로닉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님이 너에 대해서 놀란 거 옛날에는 날로 먹었는데 정말 많이 낯설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종목을 하나씩 바꾼 게 뭔가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로 바꾼 게 이제 두 개면 하나 하고 빨리 또 하나 해야겠다는 그런 좀 긴박감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긴박감과 극박형이다 이런 거구나. 긴박해서. 초극박형이다. 그렇다라는. 모르시는 분은
나 몰랐어. 나. 아, 그러면 그냥 눈치로 알아들은 거야.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좀 바로 떠올라오네. 약한 거야? 아니 예, 어쨌든 뭐 이 친구가 참 더럽습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제가 아주 기대가 크게 되는 사실 오늘 셋 중에 누굴 뽑을지 되게 기대가 되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 테크놀로지를 꿈꾸는 기업 이지트로닉스 거창해. 대표님 성함이 또 기가 막힙니다. 아는데? 이지훈 뭐 이런 거 아니야? 강찬호. 아 이거 알았죠. 저희 제가 또- 그래서 불조파. 저희 또 불조파 아드님 아드님. 성함이랑 아, 또 그래서 찬호 불조파. 찬호야. 그러네 기억나네. 찬호 삼촌 알지? 알고 있어. 찬호 삼촌 잘해줘. 네, 근데 요거 이제 IR 자료인데 요거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저도 이제 요 이지트로닉스 IR 자료는 잘해놔. 네. 그래, 잘해놔. 잘해놔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페이지에 이 이지트로닉스의 IR 자료 1페이지 뭐라고 써냐면 전력 변환 장치라고 써 있는데 이걸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전력 변환 장치가 뭐지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인버터, 컨버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버터는 교류 전력을 직류를 교류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 주는 게 인버터. 그리고 컨버터는 저압을 고압으로, 그러니까 같은 류의 전력을 이제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이렇게 이제 변환시켜 주는 게 컨버터인데, 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지트로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제 어디에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을 했냐면 그 큰 선박들 보면은 평형수가 중요해. 왜냐면 이게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평형수의 미생물 처리 시스템의 전력 변환 장치 이거랑, 그다음에 의료 장비인 엑스레이에도 이제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을 한 번에 모았다가 분산시켜주는 그런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 생산, 공급했는데, 이제 그게 메인이 돼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확장돼서 결국에는 전장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주요한 게 이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저께 많이 오른 이유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또 약간 좀 신기한 걸 하더라고요. 그냥 폐배터리 재활용이 아니라 그 전력 변환 장치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또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건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고 지금 H그룹하고 이제 손잡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H그룹이 어디죠? 현대. 현대. 현대자동차. 설마 혼다 혼나. 대리가 혼나. 한양쪽에서 H&M인가 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라는 게 단순히 그런 이제 되게 생소한 게 아니라 중요한 데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여기도 보면 이제 방산.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매출을 잃지 않고 회사의 기틀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사실 방산 쪽인데, 방산에서도 또 되게 신기한 게 소형 아니면은 이렇게 작은 쪽에 들어가는 거를 또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 거지만, 그리고 뒤쪽에서 보실 거지만 이제 여기 상용화 자동차, 전기 버스, 그리고 전기 트럭 이런 데 들어가는 전화 변환 장치는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뭐 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한국에 생산되고 있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5G 중계기, 그리고 5G 정류기라고 해서 저도 이제 오늘 찾아봐가지고 이제 정확히 좀 알게 된 내용인데, 아무튼 그쪽에서도 1위다. 그러니까 이런 좀 탄탄한 내실이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언제 했냐? 올해 2월에 했어요. 근데 주가는 좀 가슴이 아픈데, 네, 주가는 많이 아픈데 가격을 보니 이제 살 때다. 지금 공모가 아래거든요. 지난주에 샀으면 좋았는데. 와, 지난주에 그러니까 15,000원대 샀으면 그러니까. 대박이었어. 오늘 보고서는 진짜 아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고점 잡은 사람들은 또 한 10% 이상 마이너스인 거지. 22,000원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2만원대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영업이익이 원래 상장 당시에는 올해 흑자가 날 거다 해가지고 상장을 했어. 상장을 하고 나서 정정 공시를 했어, 적자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쭉 빠진 거. 그래가지고 쭉 빠졌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아직 그 정정 공시에 대한 그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한 공시가 나진 않았는데 이제 곧 날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하신 바로는 이제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이제 어쨌든 당연히 많이 판매가 안 됐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이 어쨌든 많이 안 팔렸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이슈와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매출은 늘었으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약간 그냥 단기적인 악재? 근데 이제 아까 막 토론실 봤더니 막 난리더라고요. 왜 적자인데 흑자로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근데 뭐 그런 분들은 다 단타 노리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 수도차용 컨버터, 제동용 인버터 1위. 그리고 이제 5G 통신전지 쪽에 광중계기 1위. 세계 최초 10kW 컨버터 양산 성공, 뭐 국내용 컨버터 양산 전력 변환 장치에서는 그냥 국내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이 쉽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은 EV 쪽, 일렉트로닉 베이커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 버스랑 이제 그 트럭 쪽에 들어가는 인버터, 그리고 통신 쪽,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이제 기타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원래 기반이 됐던 그 평형수의 미생물 처리 시스템의 고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매출액 비중은 제일 높은 게 EV 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통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갈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방산과 기타 요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쪽,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늘려나갈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산업이 이제 어떻게 흘러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쭉 넘어가서 여기서 보실 게 인원이 60명인가 그런데 63명인가 그런데 R&D 인원이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그 IR 하실 때 이번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뭘 할 거냐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저희 뭐 연구실을 늘리고 뭐 회사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연구 인력을 더 늘리겠다. 거기에 좀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에 더 좀 집중을 해서 더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경쟁사들이 매우 많을 텐데 왜 이지트로닉스인가 라고 봤더니, 그리고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품 효율성이 그 컨버터, 그 EV에 들어가는 컨버터 인버터의 효율성이 타사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타사랑 비교 불가한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뭐 본인들이 이렇게 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유도 있지 않나. 근데 이게 1% 차인데 되게 커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반도체성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씨 두 칸 쓰려고 저 늘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많이 늘렸나 보다. 그리고 저렇게 작았나? 이거 5G도 이거 여기 얘네가 이제 그 중계기랑 정육이 납품하는 게 SK 브로드밴드거든요. 혹시 경쟁사가 어디랑 비교를 하면? 경쟁사가 저 아까 타사라고 하는 게 뭐 인버터 만드는 회사가 그럼 경쟁사인 건가요? 근데 인버터랑 컨버터도 들어가는 데에 따라 다 틀려서 어디에 들어가냐 이게 또 다르니까. 왜냐면 그 LG 감속기도 마그나도 다르니까. 인버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버터 하는 회사는 되게 많은데 얘네 강점은 DC 컨버터. 요게 DC. 이제 이게 컨버터 메인 쪽으로 좀 네. 특화돼 있구나 얘네는. 메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네. 아무튼 그거 제가 한번 또 네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쪽에서 얘는 SK 브로드밴드랑 손을 잡고 있고, KT가 아마 올 연말쯤에 또 KT랑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 LG는 안 하는데 LG는 이미 다른 동진 어디였나? 아무튼 어디 기업하고 이미 해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별도로 중계기 해가지고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5G는 이제 어제 저희는 계속 CSG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장 사업이 아닌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는 핸드폰이 다 5G야. 근데 5G 기지국이 아직 다 설치가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이 뒤쪽에 자료에도 나오긴 하는데 5G 기지국이 앞으로 136만 개가 더 설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지국하고 이
단어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기지국하고 중계기랑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기지국은 무선의 전파를 유선으로 흘려보내주는 게 기지국. 그러니까 기지국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중계기는 뭐냐면 거기에 무선 전파를 공중의 전파를 다시 전파로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계기에서 받은 전파를 기지국으로 넘겨서 기지국에서 유선으로 흘려보내주는 이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있으면 중계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기지국이 지금 136만 개가 필요해? 그럼 중계기는 당연히 더 필요하다. 근데 SK랑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연말에 KT까지 들어온다? 이러면 여기서는 아까 매출액 비중이 5G가 뭐 20%?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EV 쪽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국산에서는 3개 기업인데 현대자동차, 그리고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 EV 에디슨, 그리고 W사가 우진산업인가? 해가지고 이제 세 개가 이제 전기 상용차 부분을 이제 꽉 잡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국 기업이 이제 지금 단가 경쟁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황해, 뭐 백로, 이게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업체에서는 지금 1위로 하고 있고, 이 해외 쪽도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아시아, 유럽, 북미 쪽 이 상용차 회사들하고는 이미 접촉이 돼가지고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아마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북미 쪽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데랑 지금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지금 올해 1분기는 지금 적자 발표가 됐으나, 이제 그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수급도 늘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은 올 2,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는 아마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SK 브로드밴드는 지금 5G 쪽에서 마켓쉐어도 지금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게 연말에는 이제 KT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있다. 여기 나오시죠. 여기 필요한 게 5G 기지국 수가 150만 개인데 아직 136만 개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설치가 되진 않겠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인텔리안테크인가 어디 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지금 종용하고 있다. 그 통신사 쪽에. 왜냐면은 본인네는 지금 그쪽에 써야 될 사업비도 있고, 지금 또 아마 국가에서 국책과제나 국가 정책 사업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있어가지고 아마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깔리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전체적으로 이만큼 다 깔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마 깔아줘야, 지금 5G가 안 터지는 데도 많은데 아마 어느 정도는 되면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도 아까 아머센스 충전 사업 한다는데 여기서도 고속 충전 기를 만들어요. 그 내용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아까 컨버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컨버터가 제품들이 그러니까 컨버터, 인버터 그 사이에 또 뭐 모듈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터에서 오는 전력을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통합으로 만들려고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력 변환 장치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그것 또한 단가 경쟁에서 아마 타 기업보다는 좋지 않을까? 또 이것도 하나의 약간 호재인 것 같고, 여기 이제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 요것도 지금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랑 지금 손잡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왜냐면은 전장 자동차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급속 충전이거든요. 왜냐면 꽂았는데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3번에 내로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속 충전 모듈로 하면은 30분 이내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전력 변환 장치예요. 왜냐면은 고전압이 충전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차량 내에 안전하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지트로닉스랑 손을 잡고 만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폐배터리 활용한 ESS 산업인데, 그 이지트로닉스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 폐배터리에 남은 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80% 남은 왜냐면 폐배터리의 잔존 가치가 자동차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40% 이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 영화테크 할 때 아마 그때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게 문제는 40% 남은 폐배터리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80% 남은 거는 오래 쓸 수 있고. 그럼 그 두 가지를 공용해서 쓸 수 없을까라는 게 이 지금 이지트로닉스의 기술이에요. 80% 남은 배터리와 40% 남은 배터리를 조율해주는 밸런스 조정 기술을 얘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80%와 40%의 중간이 60%를 만들어서 40%도 버리지 않겠다. 40%도 최고효율로 끌어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정 센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는 양산 판매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현대랑 지금 손잡고 만들고 있다. 근데 지금 전기자동차 배급이 2020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폐배터리의 수명이 10년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2024년부터 양산을 판매해서 시작을 되면 지금 그 제주도에 지금 그 고물로 나오는 전기자동차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지금 막 산에 쌓여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했었던 전기자동차인데 그럼 걔네들 폐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용화는 아마 2030년도에 된다라고 보면 아마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이때 2024년도에 양산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시작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다가 반영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흑자 전환되는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조짐을 보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공모가 22,000원 아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차트나 이런 거 보면서도 되게 좋은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DB 배전 컨버터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 전기연구원인가? 라고 이제 손잡고 지금 그 개발 중인데 이것도 이제 가정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뭐 그 건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건데 이것도 이제 H그룹에 납품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저는 우려스러웠던 게 모든 산업이 다 현대랑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주가와도 좀 같이 가는 원익그룹이 삼성전자랑 같이 가잖아요. 약간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현대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 쪽 주가 흐름은 이미 바닥 다 잘 다지고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급속 충전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해외 현지에도 지금 뭐 인도, 뭐 일본, 중국 이런 쪽에 이제 미국, 유럽 이쪽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자동차 판매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사실 그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보유예수 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지금 거의 46%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주주가 이제 7.8 그러니까 거의 8%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최대 주주가 이제 3년 보유예수 기간이 3년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게 기타 8%가 이제 1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뭐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요 8%가 1개월이 풀린 다음에 보유예수가 풀릴 텐데 8%가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요것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유예수도 크게 저희한테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표이사님이 강찬호다. 그리고 대표님 아들 이름이다. 찬호야 잘해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지트로닉스의 소개를 마치겠고 여기 아까 그 영업이익이 여기 이제 요거는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아무튼 2021년은 흑자로 발표를 됐다가 정정공시로 적자로 다시 공시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막 다 진지한 얘기라고